야, 박정호 완전 슬림해진 거 봐라. 그래요? 아, 몇 킬로 빠졌어요? 저는 진짜 체중계를 안 올라가요. 관세 전쟁 이전 이후를 비교하면 아, 안 진짜 올라가서. 안 올라가요. 전 전혀 안 올라갑니다. 전 제 오. 체중에 관심이 없어요. 보통 이제 한 세 자리 넘어가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안 올라가고. 없어져요. 에이 세 자리는 안 나 넘어.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고 맞아. 싶었는데. 왜냐면 저도 관심 전혀 없거든요. 주식도 샀다가 수익률도 깨지기 시작하면 계좌 보기가 싫어. 안 보게 됩니다. 봐봐야 뭐 별 의미 없는. 누가 어떤 증권사에서 그 연구하면 재밌을 것 같아. 얼마큼 사람들의- 떨어지면 사람들의 계좌 수익률과 마이크에 대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적동률. 계좌 수익률과 계좌를 들여다보는 빈도. 아, 얘는 어떤 그거- 관계가 있는지. 3% 조회수하고 똑같지 않아요? 장이 좋을 때는 막 조회수 막잖아. 아니지 계좌가 깨지면 그렇진 않아요. 계좌가 깨지면 관심 있는 유튜브는 봐도 내 계좌는 잘 안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게 있나 봐. 3% 조회수는 장이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그럼 잘 나오지. 내가 자주 나가야 조회수가 늘어나는데 내가 좀 바빴어 요즘에. 어딜요? 스튜디오 밖으로 나가야. 아니 내가 자주 등장해야 출연해야 네. 조회수가 느는데. 참고로 언더스탠딩 100만 넘은 5개 중에 3개는 진행이 없어요. 네. 조회수 100만 넘은 영상 5개 중에 3개는 진행이 3개가 없습니다. 내가 부재중일 때 찍은 거다. 네. 의미심장하네요. 아이 농담이에요. 그러네. 아 농담이에요. 진짜 안 세봤어요. 그런 것까지 알고 있을까 봐 내가. 그 데이터가 농담이라고? 네, 데이터 농담이에요. 그래 그럴 리가 없지. 그럼 박정호 교수님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네. 호텔 경제 호텔 얘기하지 경제학에 마요. 대해서 어떻게 하지 마. 생각해요? 얘기해줘. 하지 마. 왜 해봐요? 제가 좀 사실 잘라요. 내용을 정확히 못 들었어요. 야. 내용을 내가 설명해 줄게. 와 최고다. 내가 설명해 줄게 내용을 간단해. 뭐냐면 그 숙박업소 경제학. 어느 마을에 네. 호텔도 있고 뭐 가구점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치킨집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문방구도 네. 있고 그럼 모여 있는 어떤 마을이니까. 마을에 경기가 뭐 안 좋았나 봐. 뭐 네. 좋지 뭐 그렇지. 근데 어느 날 호텔에 오랜만에 손님이 오셨어. 네. 이거 원래 원전에는 예약이구나. 그게 아니라 관광객이 호텔에 왔는데 호텔 방 얼마예요? 그래서 10만 원입니다. 했더니 저 방 하나 주세요. 해서 10만 원을 벌은 거야. 선불이었나 보죠? 네. 예약을 한 거네. 그렇지. 여기는 네. 예약을 했다고 나와요. 네. 근데 돈을 먼저 보냈나 봐. 네. 그러니까 호텔 주인이 와, 돈 들어왔네? 그래서 그걸로 호텔에 필요한 침대를 하나 샀어. 10만 원 주고. 네. 그 돈은 이제 침대 가게로 갔죠? 네. 침대 가게 주인은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치킨 사 먹어야지. 예. 그래서 치킨을 10만 원어치 주문해서 직원들 회식을 시작했네. 그런데 치킨집도 그럼 10만 원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치킨집에 필요한 물건을 10만 원어치를 문방구에서 구매를 했어요. 그럼 문방구 주인은 또 10만 원을 벌었잖아. 생각해 보니까 문방구 주인이 얼마 전에 호텔에다 10만 원을 빚진 게 있었어. 그래서 호텔 주인한테 가서 10만 원을 갚았어요, 다시. 그럼 이제 호텔 주인 주머니에는 관광객이 예약한 10만 원이 그냥 그대로 돌아온 셈이잖아요. 그런데 관광객이 잠시 후에 호텔 예약을 취소했어. 아. 그래서 다시 그 돈 10만 원을 관광객한테 돌려줬어요. 네. 호텔 주인은 입장에서 보면 나 잠깐 낮잠 자는데 우리 호텔에 예약 들어왔던 꿈 꿨다? 한국하고 똑같은 느낌일 거 아니야? 네.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가구점에는 10만 원이 가고 치킨집에도 10만 원이 가고 문방구에도 10만 원이 가서 마을을 한 바퀴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 경제가 살아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돈은 실제로 안 돌았거나 들어왔다가 빠져나갔을 뿐인데 이렇게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돈이 돌기만 하면.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아 대충 뭔진 들었는데 정확히는 안 들었다. 아, 그렇지. 네. 그 얘기예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음. 취소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극적인 효과지. 심지어 취소를 해도 돈이 돕니다. 아, 근데 실제로는 10만 원을 지급 안 해도 돈이 돌 수도 있어요. 예약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고 10만 원을 지불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럼 호텔 주인은 있던 돈으로 내지는 카드로 네. 가구점에 가서 들어올 돈을 거라고 긁을 수 생각하고 있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돈이 안 돌 때는 돈이 조금만 인젝션이 되면 경기가 확 살아나는 겁니다. 마중물 역할을 해서. 라는 주장에 대해서 매우 공방이 있습니다. 왜 공방이 있는지조차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발언인데 예시를 좀 단순하게 드린 것 같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또는 차기 정부에서
어떤 걸 하려고 계획 중이 되더라라는 그 시그널만 가지고도 알아서 움직여요. 야, 그럼 여기에 밖에 들어설 데가 없네. 그럼 이 근처에 우리가 민박집 차리자. 아니면 이 근처에 우리가 상가를 올리자. 해서 미리 또아리를 틀거든요. 발표 나고 나면 가격 올라서 우리가 못해 하면서. 실제도 경제가 그 시그널만 가지고도 돌거든요. 그럼 예약이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똑같은 거죠. 네. 뭐가 문제가 소지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문제예요? 근데 이게 원전이 저도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원래 이런 우화가 종종 언급이 돼요. 경제학 뭐 인문서 네. 같은 곳에. 2011년에 포브스에 델러스은행 총재가 기고한 글이었던데 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거기는 처음에 호텔을 예약하는 사람이 그 대머리에 구렛나루를 이렇게 수염이 가득한 그 사람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오. 버냉키를 저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굳이 그렇게 그릴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을 예약하는 사람을 중앙은행으로 보는 거지. 그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네. 그걸 찍어라. 그럼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 요 얘기였던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보면 제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도는 건 그냥 부채를 상환하는 거지. 이게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가치가 나오거나 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호텔 사장이 10만 원이 들어온 걸 혹은 들어올 거라고 강력히 믿고 자기 돈을 벌어서 침대점에 가서 침대를 하나 샀잖아요. 그럼 침대가 하나 팔렸잖아. 팔린 거구나. 그러면 침대 회사에서는 부채 침대 순환 재고가 하나 아니었네. 줄었으니까 그 재고를 채워넣기 위해서 침대 생산에 돌입하겠지. 재고 있는 거 그냥 떨었을 것 같은데. 뭐 아니 어쨌든 재고를 떨면 재고를 채우기 위해서 생산이 되니까 침대가 없는데요 해서 그날 당장 만들었건 재고를 팔고 재고가 없어졌으니 또 하나 침대를 만들자고 하건 그로 인해서 생산이 유발된 게 맞지. 그 예로 보면 원전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원전에는 원래는 부채 순환이거든. 그래서 이게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GDP 증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내면 이런 식으로 돌아서 부채를 갚을 수 있어. 그래, 요거였거든. 원전에는 네. 근데 요거 누가 이제 각색하는 과정에서 뭘로 하든지 관계 없어. 맞아요. 원래 내가 들은 이야기는 옛날에 책에서 똑같은 얘기였는데 관광객이 호텔로 왔어. 그래서 방 하나를 주세요라고 해서 방 키를 들고 10만 원을 내고 뚜벅뚜벅 올라갔어. 그 방을 가방을 들고 5층입니다. 뭐 그래서 돈이 생겼잖아. 네. 호텔은요. 그래서 그 호텔 주인은 당장 그 돈을 들고 돈을 쓰러. 돈 쓰러 갔어. 그래서 마을 한 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에 호텔 주인한테 다시 그 돈이 돌아와. 그게 한 10분밖에 안 걸렸대.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올라간 그 여자 손님이 방이 뭐 이래. 저 이 호텔에서 안 잘 거예요. 돈 환불해 주세요라고 해서 환불해 주고 그 손님은 다시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손님이 돈을 주고 방에 올라갔다가 방이 뭐 이래라고 생각하고 다시 내려온 그 시간 동안 그 돈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유통 속도가 엄청 빠른 거네. 그래서 그렇대요. 007 작전인가?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나는 사실은 비판의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내놓는 정책이니 뭐라도 흠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근데 이제 뭐냐면 돈이 그렇게 빨리 돌 수가 없어. 그건 이제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쓰는 정도가 들어온 돈 다 쓰지 않잖아요. 그걸 뭐 소비 성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10 들어온다고 10 다 안 쓴다는 거죠. 그렇지. 호텔 주인은 지금 돈을 받자마자 침대를 사러 갔지만 보통은 그렇게는 안 한다. 배우자와 상의도 하고. 뭐 저축도 하고. 등등부터 시작해서 그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다. 현실적으로는. 근데 하는 건데 이제 어떤 경제를 설명할 때 저도 이제 그렇게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시도 들고 비유도 드는데 학교에서 이제 평가를 할 때는 그런 걸로는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공부를 전공한 친구들이니까 엄정하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비유와 예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이해는 좀 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뭐 사실 저도 호텔 경제 요즘 하도 이슈라서 뭐 유튜브 제가 알고리즘 걸리는 것들에 자주 뭐 어떤 뭐 경제 전문가란 분들이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렇게 예를 들면.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결국 그게 어떤 뭐 정부가 제스처를 취하던 뭐 그게 예약을 하던 그게 경제 득이 됐습니다라고 하려면 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또
측정하는 기준을 대부분의 국가는 GDP가 증가했는지를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럼 GDP의 집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학생들에게 GDP에 대해서 설명해라라고 했었을 때 GDP 정의 문구 4-5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씩 빠질 때마다 감점을 3점씩 해요. GDP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정확히 된 거냐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이 생산된 그 재화들의 시장 가치의 합 종합. 네. 이게 5가지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예약한 거 자체로는 사실은 뭐가 새로이 생산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그 뒤로 막 별의별 그 댓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동생한테 그냥 네가 이 상가 뭐 그냥 가져가라. 그걸로 우리 지역 경제 다 활성화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서 새로이 생산됐다라는 건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가 집을 매매할 때도 그 집 중개라는 서비스를 새로 제공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금액은 GDP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내 지인에게 네가 이거 써라라고 하면 그 자체는 소유권을 이전한 거지 새로이 뭐가 생산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GDP에 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럼 이렇게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이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얘기했었을 때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GDP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어디에 뭐가 부합하는지 뭐가 부합하지 않은지를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정부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민간에 넘겨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 소득으로 준 거죠. 네. 그냥 보조금으로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재산의 소유권만 일단 바뀐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만약에 민간이 그 돈을 안 쓰면 새로이 뭔가 생산되는데 기여하는 요소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재부에서 한국은행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를 민간으로 보내면 이전 소득으로 그냥 보조금으로만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실제 경제가 유발되는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있어요. 근데 0.2예요. 2대 0.2. 네, 그러니까 20%나 되네. 100원 주면 20원 정도는 실제 경제가 뭐 살아나는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정부가 직접 썼다. 그럼 100만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썼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민간 고객이 예약했다 취소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나 이제 100원만큼 들어올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실제 벌써 그 호텔 주인도 아싸 예약 들어왔어 오늘 저녁에 치맥 하나 해야겠네 해서 200원어치 치맥은 사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제일 진짜 그런 경제적 효과를 주려면 정부가 100원어치 진짜 그 뭐 저희 공무원 연수 가려고요 하고 예약하고 집행하면 아까 말했던 그 쭉 도는 효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실제 제대로 구현되는 거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예를 자꾸 들면 이게 서로 말싸움만 되는 거예요. 네. 굳이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네. 하여튼 들으셨죠? 그렇다는 거죠. 뭐요 그거 굳이 내가 나 전지전능한 무슨 신도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되겠네. 정리를 해드리면 송경제가 정리해야지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경제. 정리를 해드리면 네. 호텔 경제학에서 묘사된 그 상황이 네. 작동하는 게 맞다. 음. 작동을 합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돈이 없으면 돈을 못 쓰니 돈을 넣어주면 쓰고 도는 게 맞아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 후다닥 다 돈을 다 쓰고 마을 한 바퀴 다 돌고 취소가 되는. 다 도고 취소돼도 싹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은 현실에서는 잘 안 일어날 가능성은 높으나 그 우화가 설명하는 건 그렇게 돈을 넣었다가 심지어 빼더라도 마을이 돕니다. 이러니 넣었다 뺍시다가 아니라 그 봐요. 돈을 넣으니까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그러니 돈을 넣으면 경제가 살아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잘 살아날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분명히 돈이 들어가면 이렇게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거가 맞다. 진작 효과가 없어요라고 반론을 하려니까 꼬이는 거예요. 있는 건 있지. 그러니까 뭐 그 취소에 저기가 노쇼 맞은 거예요? 경제학이냐? 뭐 이러면서 그럼 노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데 이번에도 손님이 왔다가 예약을 취소했잖아요. 네. 이거는 한 번은 빨리 도는데
두 번째 손님도 왔다 또 취소하잖아. 그럼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 학습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손님이 예약하면 이제 침대 사러 안 가요. 기다려 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노쇼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첫 식당에서는 당연히 100명 단체 손님 올 줄 알고 포크도 심지어 사고 뭐 돼지고기도 더 사놓고 하면서 그 주인은 장을 보러 열심히 다닐 거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해 당연히. 가게 주인은 부채가 쌓였겠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노쇼를 한번 당하면 나중에 실제로 예약이 들어와도 이분은 돼지고기 준비를 안 해놓고 기다리다가 손님 100명이 오면 진짜 오셨네? 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보내는 일까지 벌어지는 마이너스 현상도 벌어지지. 그러니 그건 노쇼 자체가 나쁜 거지. 돈이 유입이 됐을 때 경제가 돌아가는 효과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 있긴 있어. 그런데 똑같은 돈이 돌 적에 어떻게 도는 게 더 오래 돌고 더 활성화되느냐를 우리는 고민하는 거예요. 돈을 넣자 말자 지금 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왼쪽 정당은 돈을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줍시다. 돈 나눠주기만 해도 경제가 이렇게 살잖아요. 라는 주장인 거고 오른쪽 정당은 돈을 쓰지 말자는 게 아니라 쓰기는 쓰되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돈을 효율적으로 쓴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돈을 잘 벌었다는 말은 돈을 효율적으로 잘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뭐 R&D에 투자를 한다든가.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치열한 것일 뿐이지 그게 뭐 돈을 넣으면 효과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싸우면 효과가 왜 있지 왜 없어. 앤드 그렇게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없을 수 있지. 비현실적인 가정이니까.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재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는 재원을 그런 식으로 마을에 돌리는 게 맞냐? 아니면 마을에 학교라도 하나 세워서 뭐 지속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게 맞냐? 아니면 마을에다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을 다 어디 대도시로 이주시켜 버려서 대도시의 일자리를 즐기도록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 그냥 기본소득을 꽂아서 니들끼리 한 바퀴 돌려라고 하는 게 훌륭한 경제정책이 아닐 가능성은 높은 건 맞아요. 당연히 기본소득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 돈을 주면 안 쓰겠지 기본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고. 나라에서 그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려면 세금으로 걷는다는 게 뭐야? 김현우 주머니에 있던 돈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걸 김현우 주머니에 내버려 뒀으면 김현우는 마이크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서 새로운 팟캐스트를 시작해서 아니요, 그게 저 막 저축할 건데요. 안 쓰고. 나중에 저축한 돈으로 팟캐스트 하겠지 그럼. 아니 더 저축할 건데요. 근데 저럴 수도 있잖아요. 일본이 그러잖아요. 이런 경기가 매우 안 좋으면 아 그렇지. 근데 봐봐 경기가 안 좋은데 심지어 세금까지 더 띄어가면 더 안 쓸 더 건데요. 저축하겠지. 더 저축하겠지. 양무고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축할 건데요라고 버티는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없죠. 없어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이걸 막을 일본은 방법은 없어. 돈 준다고 해도 어. 그게 다 무산된 게 줘봐야 우린 저축할 안 건데. 쓰는 돈이니까 세금으로 뜯어서라도 정부가 써야 된다. 세금으로 뜯어서 정부가 쓸 때는 그때는 잠깐 돌아가지만 세금으로 뜯긴 얘는 내년 내후년에는 더 안 더안 쓰는 쓸 거예요. 악착같이 벌어서 더 안 쓰. 그러니 이런 거에는 아직 국내 답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런 거. 약을 먹여야 돼. 약을 먹여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줘야 돼 진짜. 써라. 그래서 저축을 못하게 하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저축의 효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투자할 건데요. 얄미워. 아우 얄미워. 그렇다. 그렇다. 그러니까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돈의 효용이 혹은 경제 효과가 달라지니 기본소득으로 뿌려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호텔 경제학이 작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작동을 나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논쟁을 할 때 이게 최선일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이제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그게 할 때가 문제인데 뭘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을 뿌렸는데 오히려 저기 우리 누구죠 이준석 후보가 뭐 승수 효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축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화량은 정해져 있는데
정부가 직접 그게 주체가 돼서 돈을 써요. 그러면 통화량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쓰다 보니까 민간이 통화를 그 활용해서 뭔가 신규 투자를 하거나 소비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면 이자를 더 줘야 되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 뭐 하는 걸 구축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이준석 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한 거냐면 둘 뭐 이준석도 뭐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하버드에서 컴공뿐만 아니라 그럼 뭐 학부에 언론에 나온 거니까 알 텐데 예를 들어서 승수 효과가 더 크냐 구축 효과가 더 크냐인데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불황기 때 정부라도 돈을 써주자 해서 1,000억을 쓰면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1,000억 플러스 300억 정도의 승수 효과로 뭔가 민간이 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300억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1,000억을 쓰면. 네, 근데 호황기 때는 정부가 1,000억을 쓰면 오히려 야 우리도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설레발쳐서 은행에서 대출로 잡아놨던 그 여신 한도 다 썼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축이 생겨요. 그래서 그 효과가 얼마인지 여기선 계산해 신축 구축의 봤더니 의미가 아니라 갉아먹었다는 거죠. 코성형 했을 때 네. 구축. 그래서 1,500억 정도를 오히려 갉아먹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니 뭐 저 두 사람이 뭐 기초적인 걸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고 솔직히 정치적인 걸로 공방을 하다가 뭐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냥 비유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네. 서로들. 네. 그리고 저는 이번 토론이 너무 좀 그랬던 게 무슨 10초 만에 답변을 하고 30초 만에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저렇게 토론을 구성했는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배우자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정말 저는 경제 토론을 먼저 한다고 해서 정말 기대 많이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들은 게 없어요. 10초 만에 답변 가능한 사람이 전 세계 한 명 있긴 하죠. 누구죠? 트럼프라고. 유파이로. 바로 나오던데 답변. 네, 네. 토론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요.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2시간을 토론하더라도 끝까지 추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후보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우리는 자 통일 분야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합니다. 하고 이번엔 경제 분야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합니다. 해서 그걸 분야를 다 돌아야 후보의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냐? 아니라고. 우리는 커피타임에서 잡담만 하더라도 2시간 잡담하니까 각자의 인간성과 가치관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냥 과자 얘기만 하는 거에서도 다 큰일이야. 드러나잖아. 다 드러나. 큰일 났어. 말하는 태도만 봐도 얘는 어떤지 알잖아요. 큰일 났어. 그 주제를 자 이번에는 뭐 무슨 분야 사회 분야로 가겠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 농담이 아니라 후보들 토론할 때 진우 형이 거기 가서 추가 질문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 근데 저 형 저런 자리 가면 또 말 못해요. 아니 예전에 그 어, 3프로에서 근데 대선 후보들 저기 하셨잖아요. 그때 조용히 있었다고 얼마나 댓글에 아 조용히 계셨어요? 편집된 거 편집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야, 나만큼 여기저기 씹은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나 공평하게 편집된 줄 알았지. 보세요, 진짜. 토론에 관한 한 정말 100분 토론 나가서 얼마나 조용히 있었는데 저 형이. 나 내가 예전에. 예전에 뭐라고 무슨 근데 100분 토론은 그 진행자가 기회를 안 주면 얘기를 할 기회가 없어요. 네. 리만 사태 때 한번 나갔던 경험밖에 없는데 100분 토론을 100분 토론이요? 또 아니에요. 딴 데 나간 적 있나? 2015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무슨 주제였죠?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100분 토론이 출연료를 많이 안 주니까 기억이 안 나잖아. 맞다 그때 그때 그걸로 내가 튜브 샀지 뭐 이러면서 기억이 나야 되는데. 출연료는 언제 오르는 겁니까 도대체? 그거는 네. 그 돈에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그 금액일 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도 나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계속 그 금액이지. 하여튼 진짜 저 대선 후보 토론, TV 토론은 좀 대대적인 수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시간을 좀 오래 가지면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게 나라의 리더를 정하는 건데 2시간이 뭡니까? 3시간이 못 떴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은 대선이 되게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볼 사람만 보도록 지금 다들 장터에 가서 국밥 먹으면서 악수하고 다니는데 그거 해봐야 몇 명이 만나요.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전 시끄럽기만 하고 굳이 안 했으면 아이고 좋겠어. 복스럽게도 진짜. 먹네. 저는 그래야 되는 거야? 애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뭐 하는 거야? 생각부터 어휴 그래 뽑아야지 이러고 뽑나? 그러니 왜 그냥- 횡단보도 사거리 그런 데서 차 세워놓고 막 시끄럽게 뭐 기호 몇 번 왜 그 짓을 하고 있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고 답을 하도록 하고
순발력을 테스트하지는 말아야지 또 네. 반대로. 질문을 하고 답을 했는데 네, 예, 1조 원을 함부로 써도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언제 우리 송경재 한번 나와야 된다니까 다들 여기를요? 커피 타임 와서 아 진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판단은 알아서 하면 되잖아. 그렇죠. 칼국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그냥 칼국수 얘기하는 걸 달라몰면 그걸로 많은 걸 판단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혼자 뭔가를 무슨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참모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오히려 대통령보다 관련 참모가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훨씬 더 깊이 알고 있을 수 있는 수도 있고 저도 그러니까요.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모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네. 특히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당선이 되면 참모들이 주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옵니다. 네.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좋게 표현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나라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트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이 옳지 않아. 아 근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지금 당장 평양을 폭격하셔야 됩니다. 네. 라는 말도 여러 아이디어 중에는 하나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사람은 야 평양을 폭격했을 때 생기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봐라고 하면 장점은 한 10대까지 얘기하고 아 단점은 몇 가지 얘기 안 해. 매우 축소해서 얘기하지. 비싼 미사일 가격이 들어가 있죠. 뭐 몇 사람 좀 다칠 수도 있겠죠. 막 그러면서 그럼 리더가 판단해야 돼. 네. 근데 리더가 디테일을 모르고 바보잖아요. 네. 그럼 질문을 못 해. 네. 야 평양에 300만이 사는데 지금 2,000명만 다친다는 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양이 어딘지 몇 명이 사는지 이 무기 이름이 뭔지 모르면 놓고 가세요 한 다음에 네.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모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참모와 얘기를 하려면 네. 최소한 참모와 동등한 내지는 디테일은 정확히는 몰라도 지난달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의 수치를 암기하지는 못해도 네네네. 소비자 물가지수의 물가지수가 의미와 뭔지. 그게 가질 수 있는 한계와 심지어 오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와 그런 것들은 모두 알고 있어야 토론을 하든 뭘 하든 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그걸 되게 디테일을 많이 알아야 돼 사실 지도자는. 우리 몇 번 경험했잖아. 대통령이 어리버리해가지고 그냥 참모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네. 착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 들어먹을 뻔했잖아요. 예를 들면 얘는 제가 다음 달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례가 뭐였는지 선거 끝나고 나서. 아 그러면 지금 순발력이 얘기하시고 있으시네. 얘기하시고 요 부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리더가 생각이 너무 강해도 안 돼. 그러면 아우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이라 반대는 설득도 안 돼라고 해도 당연히 안 되지. 근데 대통령제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특징인 것 같긴 한데 이거는 대선 후보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는 네. 다른 나라들은 정당에서 그래도 큰다고요. 아무리 트럼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커오고 어느 정도 교육은 받고 훈련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갑자기 대선 앞두고 한 석 달 전에 누가 갑자기 뚝 떨어지고 지금은 60일 전에 뚝 떨어진 거잖아요. 대선 후보가. 그렇지. 그래서 트레이닝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외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누구는 본인은 정치만 할 거고 경제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진짜 모르겠네. 근데 잘 됐어 금체가. 도통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어.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냐? 그럴 때 그냥 좋은 참모와 그 시기가 잘 다행히 맞은 거예요. 큰일이야. 그 진짜. 그죠. 흐름이 잘 맞았겠죠. 외교는 자네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당연히. 참 애매하지, 그지? 그 말대로 그걸 어떻게 다 배우고 익히고 가며.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은 좀 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지 평생 정치판에서 상가집이나 다니고 시장 통에 가서 쇼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에서 뽑으니까 아니 우리가 욕하는 트럼프 대통령 봐봐 디테일한 수치는 많이 틀릴지 몰라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매일 에브리데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본에 없이. 공부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경쟁력이야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대통령이 그런 디테일들을 가지고 스스로 그걸 합니까? 다다음 주죠. 다음 주 아니야? 다다음 주죠? 선거가.
다다음 주에 화요일. 방송 있어요? 통경전 방송이요. 선거랑 방송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뭐 친구 생일에 날 잡아가지고 술 먹는 거나 비슷한 거죠. 선거니까 그냥 뭐 그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시선 집중이 쭉 밀고 밀거나 들어올 수는 있는 거지 뭐. 뭐 다른 방송도 개표 방송하거나 이러는데 전자투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전자투표요? 뭐 그게 실제로 날 잡아서 이렇게 온 국민이 투표소 가고 그러지 말고 그냥 공인 인증서로 확실하게 조작의 가능성만 없다면 뭐 왜 안 돼요? 뭐 대신 누가 해주거나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이제는 아니 우리가 우리 전 재산도 금융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불신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융화. 관리 감독만 잘해도 근데 그거는 좀 문제겠죠. 금치산자의 공인증서로 대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 감독만 잘하면 그러니까 대리 투표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집에서 하나 투표소 가서 찍나 뭔 차이냐. 이 리스크가 0이 될 수는 없겠지. 그럼요. 영인 제도가 어디 있어요. 이제 뱅킹도 그렇게 하면 지금도 금치산자의 돈이 어든 누군가로부터 빠져나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냥 그거 받아들이면서 우리 뱅킹 하잖아. 그거 전자투표를 하면 지금 빨간 당에 유리할까 파란 당에 유리할까? 만약 도입한다. 그럼 각 당의 입장은 뭘까요? 각자 자기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부터 판단해보고 그 투표의 정할 텐데. 방법으로 어디가 유리함이 결정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리함이 있죠. 유불리는 있죠. 그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잘못된 느낌? 기존 제도가 이미 충분히 국민들 각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투표의 방식을 바꿨다고 해가지고 어떤 당 특정 당의 유불리가 달라지는 거라면, 그러면 이게 아니야. 근데 영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 달라질까요? 그럼 달라지죠. 투표를 지금 대선 그럼 안 하는 10명 중에 지금 3명은 안 할 텐데 그 사람들이 전자투표라면 한다고. 그 안 하는 사람이 전자투표라면 그 중에서 일부 또는 다다수는 할 수도 있죠. 근데 투표가 귀찮아서 내지는 싫어서 내지는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내지는 다양한 이유로 그 생계에 바빠서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표가 빨간 당으로 많이 갈까 파란 당으로 많이 저는 갈까는 생각해 볼 기타 수 있지. 등등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준성님한테 기타 친해서 그래. 손경제 유일하게 출연했던 대선 후보잖아. 잘 지내나 모르겠네. 친해서 그렇대. 더 기타 등등. 하여간 선거구와 선거제도 때문에 바뀌는 건 맞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경기도지. 경기도에서는 빨간 당을 지지하는 분들과 파란 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네. 뭐 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략 한 4대 6이라고 쳐요. 네. 파란 당이 많으니까. 네. 그럼 의석수도 4대 6으로 나와야 되는데 의석수는 뭐 2대 8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웬만한 선거구에서 대체로는 약간씩 다 이기니까 파란 당이. 그러니 심지어는 이론적으로는 지지율 51%의 정당이 의석수는 100% 다 가져갈 수도 있어요. 모든 선거구에서 다 51을 받아버리면. 네네네네. 그러면 그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게 맞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그건 또 반대로 서울 지역에서는 또 반대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또. 전자투표를 그렇게 근데 그건 전자투표를 한다고 바뀔 건 아니라 투표 방식을 바꾸든가 선출 방식을 바꿔야죠. 2등도 같이 선거구 두 개를 합쳐서 1등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두 개를 합쳐서 1등과 2등을 뽑는 방식이다. 중성구제로 가자. 그러면 대선구제나. 그럼 빨간 후보 하나 되고 파란 후보 하나 되고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정착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또 왜요? 그럴 듯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워낙 뭐 얘기가 많으니까. 전 잘 몰라요. 근데 그래도 지금 이 중에 정치학을 정사잖아. 네. 그렇네. 학부 전공이 그거 뭐 대단한. 넷 중에 제일 정치 전문가예요. 그래. 내 중에 제일 정치적이야. 내가 보면. 나는 그 정치적이라는 말이 되게 좀 정치적인 것 같다는데 정치적이라는 게 뭘까요? 왜 정치적이란 말이 그렇게 활용이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간에 붙고 쓸개에 붙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정치적이라고 그러니까 표현하지.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는 느낌이 딱 그런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간은 아니겠으나. 계산적이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면 참 정치 잘해. 이러고. 자기 의견이 없어. 물론. 제가 그래서 정치학 정치 앞에서는 의견이 없어지지. 예? 정치 앞에서는 의견이 없어진다고요? 오늘 환치기 그것도
사실 아주 사견을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말이야? 아니 은행에서 돈을 러시아로 보낼 때는 누가 돈 보내는지 다 확인해야 되는데 네.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러시아로 보내는 거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신고도 안 하면 사실 터치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싼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허용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뭘 허용? 차라리 그럼 은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이것도 똑같이 단속을 해야지. 근데 이거 단속을 왜 못해? 그건 돈도 아니고 외환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네. 그래서 왜 외환이 아니에요? 외환의 역할을 하면 다 막지. 선거철에 젊은이들이 이 코인에 빠져 있고 좋아하는데 이거를 막으면 이걸 막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표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다 허용해 주다가 지금 이런 상황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까? 그럼 선거 없을 때는 왜 안 막았어요? 뭐? 선거 없을 때는. 다음 선거가 또 있는데 왜 막아? 그럼 영원히 못 막는 거네. 아, 나는 영원히 못 막을 것 같아 지금. 영원히 못 막네. 비슷한 느낌이 든 게 진우 형 얘기라면 우리 그 영원히 못 막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막아? 소액 관세 면제. 외국에서 하는 거야? 네. 미국이랑 이러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 과연 그거를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야 서민들 태무에서 이제 싼 것도 못 사냐라고 할까봐 못하는 거 아닌가? 2월달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닌가?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51대 49의 정치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쉽게 못해. 여론 때문에 해야 될 것도 못해. 그 반대도 있죠. 해외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얼마까지는 면세를 해주자라고 하는 것도. 네. 그것도 자꾸 한도를 늘리잖아요. 근데 나는 목로와 반대했잖아. 해외 여행 갔다 온 게 무슨 벼슬이냐? 왜 해외 여행 안 갔다 오는 국민들은 세금 다 내고 사서 써야 되고 해외 여행 갔다 오는 사람은 면세점에서 세금 안 내고 들어오는 거를 왜 허용해 줘야 되는데 왜? 심지어 한도를 줄여가야 그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지. 라는 소리를 하면 해외 여행 1,000만 명 시대에 1,000만 표 다 떨어지지. 그럼 나머지 해외 여행 잘 안 나가시는 분들은 올소 찬성하냐? 나도 언젠가는 해외여행 나갈 건데 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이제 거긴 찬성하는데 진우 형이 다른 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겠지. 다 걸릴 테니까. 저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옛날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놈이 저 노상방뇨했던 놈이 된다. 그러고 광고주를 최고로 모시는 손에 잡히는 경제에 협찬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 handbaeconomy@naver.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HAND 옆으로 짝대기 긋고 ECONOMY@naver.com입니다.